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eep Multiscale Fusion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EMG-Based Movement Estimation으로 두 개의 CNN 스트림을 사용하여 EMG 신호를 통해 관절 각도와 속도를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는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의 2022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4.9이며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인트로덕션의 첫 문단은 근전도 신호가 중요한 생물학적 신호 중 하나로 어퍼림브, 쉽게 말하면 팔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조 및 재활 기술, 로봇 보조 수술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EMG 기반 인간 동작 의도 예측 연구는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속 팔 운동학 추정이 가능한 회귀 모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귀 모델에서는 응용 분야에 따라 근수축 중 발생한 근신호를 통해 생성된 힘, 토크, 속도, 위치, 팔의 각도 변이 등을 추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EMG 기반 지속적인 팔 운동, 속도 및 관절 각도를 추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팔 운동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회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중 머신러닝 기술은 추출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작 예측에 부적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딥러닝 솔루션은 예측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고 특히 CNN이나 LSTM 기반 손 제스처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HD-EMG 신호에서 운동학적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필터 크기가 다른 두 개의 CNN 스트림을 사용하는 TS-CNN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로우 EMG 신호로 팔꿈치의 관절 각도와 속도를 동시에 추정하고 제안한 메커니즘의 효과를 다양한 깊이 레이어에서 학습된 특징을 시각화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실험은 15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MG 신호뿐만 아니라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팔꿈치 각도, 움직임 속도, 토크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 사진 속 여기 바이오덱스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팔꿈치의 관절 가동 범위인 레인지 오브 모션 ROM을 측정하였습니다. ROM은 플렉션 ROM과 익스텐션 ROM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플렉션 ROM은 90도 팔꿈치 관절 각도에서 최대 플렉션을 했을 때까지의 범위이며 익스텐션 ROM은 최대한 플렉션 했을 때부터 90도 관절 각도까지의 범위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ROM은 피험자마다 팔의 근육량에 따라 팔꿈치를 굽힐 수 있는 정도가 상이하였으며 개인마다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험 시작마다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프로토콜은 아이소토닉, 아이소키네틱, 플리다이나믹의 세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아이소토닉 모드에서는 바이오덱스가 여기 핸들을 움직이기 위해 일정한 힘으로 움직이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때 팔꿈치 관절에서 5에서 5, 8, 12Nm의 세 가지 토크 수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이소 키네틱 모드에서는 피험자에게 속도만 지정하고 별도의 제스처 없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지시한 경우입니다. 속도는 60, 90, 180의 세 가지 경우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풀리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피험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팔을 움직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각 피험자에 대해 데이터는 아이소토닉 및 아이소키네틱의 경우에 대해 조건별로 12번의 시도를 하였으며 6번의 연속 반복을 2세트씩 각 세트마다 30초의 휴식을 가졌으며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은 두 명의 피험자가 아이소토닉, 아이소키네틱, 플리다이나믹 모드를 수행하는 동안에 측정된 속도와 그리고 팔꿈치 관절 각도 데이터입니다. 속도를 지정한 아이소키네틱 모드에서는 다른 조건 대비 상대적으로 비슷한 반면 다른 아이소토닉과 플리다이나믹 조건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가 가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G 데이터는 8개의 단극 채널이 있는 4개의 선형 HD 전극이 있는 EMG USB to HD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집되었습니다.
바이셉스 브라키아이를 포함한 이 세 군데에서 측정하였는데 그림상 1번과 2번, 4번에 전극을 배치하여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0Hz와 500Hz의 차단 주파수로 하드웨어 밴드패스 필터링이 되었고 2048Hz 샘플링 주파수로 기록되었습니다. 팔꿈치 관절 각도와 속도, 그리고 제너레이티드 토크는 바이오덱스 장비로 1250Hz에서 샘플링 되었습니다. 이후 EMG 샘플링 주파수와 일치시키기 위해 선형 보관을 사용하여 2048Hz로 업샘플링 하였으며 300포인트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사용하여 스무딩 하였습니다. 이후 인접 채널을 빼서 각 어레이에서 7개의 차동 채널을 얻었으며 각 차동 채널은 8차 버터스 필터를 사용하여 10과 500Hz의 차단 주파수로 추가 밴드패스 필터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ms 오버랩으로 세그멘트 하였으며 각 세그멘트의 길이는 46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게 만들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MG 신호에 의미 있는 피처를 얻기 위해 딥 멀티 스트림, 멀티 스케일 퓨전 CNN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한 모델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효과적인 네트워크로 알려진 VG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 블록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전 처리되고 세그멘트된 EMG 신호가 2개의 CNN 스트림에 입력되고 각 CNN 스트림은 피처 러닝 블록에서 EMG 입력에서 필요한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 별도로 훈련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해상도를 사용하여 EMG 입력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EMG 입력이 다양한 스케일의 커널 세트로 컨볼루션 되었으며 이때 각 스트림의 크기가 다른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트림의 경우 3x3 크기의 커널이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 스트림에서는 다양한 스케일의 5x5, 7x7 등 다양한 커널 크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피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 패딩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상도가 다른 2개의 CNN 스트림을 사용하여 EMG 데이터를 효과적인 특징을 추출한 후 생성된 관절 각도와 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정보를 합치는 플래튼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플래튼 블록에서는 각 스트림에서 얻은 특징의 2차원 행렬을 플래튼 시키고 학습된 모든 특징을 연결하여 피처맵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여기 리그레이션 블록에서 피처맵의 차원을 줄이고 계산 시간과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3개의 풀 커넥티드 레이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피처에 웨이트를 부여하기 위해 2개의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에 공급되었고 리그레이션을 통해 최종 아웃풋인 관절 각도와 속도가 동시에 계산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경험적으로 선택되었는데 배치 사이즈 128, 에폭스 50, 드랍아웃은 0.5로 선택되었으며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R스퀘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N은 데이터 샘플 수, YI는 i번째 측정된 관절 각도 또는 속도, YI-EST는 추정된 값, 그리고 YI 반은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는 전체 분산을, 그리고 분자는 총 MSE를 나타냅니다. 왼쪽의 피겨 3는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각 기호는 15명의 피험자를 나타내고 점선은 평균 R스퀘어 값,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은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스트림은 3x3 크기의 필터가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 스트림에서는 5x5, 7x7, 9x9 크기의 필터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오른쪽의 CNN은 비교를 위해 추가된 단일 스트림으로 구성된 CNN 결과를 나타냅니다. 실험 결과 TS CNN 3과 7을 사용하였을 때 다른 구성에 비해 관절 각도와 속도 추정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모든 TS CNN 모델의 성능은 단일 스트림 CNN보다 유의하게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소토닉 조건과 다이나믹 조건에서의 성능이 아이소키네틱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아이소키네틱 조건이 피험자에게 속도만 지정하고 별도의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지시했으므로 근육 활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로 인해 EMG 기반 모델이 EMG와 관절 각도 간의 매핑 성능이 떨어져 모델 성능이 떨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기 아래의 속도 추정의 경우 아이소키네틱 조건이 다른 조건 대비 높았지만 TS-CNN 모델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이소키네틱 조건에서 조인트 앵글, 관절 각도 추정보다 속도 추정 성능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속도가 일정하므로 모델이 EMG 신호를 일정한 속도 값에 매핑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측의 피겨 4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첫 번째 스트림에서는 3x3, 두 번째 스트림에서는 7x7 필터를 사용했을 때와 기본 CNN 그리고 AN은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 모델별 관절 각도와 속도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측정한 신호를 나타내고 주황색 선이 TS-CNN 모델로 관절 각도와 속도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TS-CNN 구성이 다른 모델 대비 관절 각도와 속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 1은 제한된 방법과 움직임 추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NN 소프트 벡터 리그레이션 CNN과 비교한 결과로 R-스퀘어 값으로 성능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이중 머신러닝 기반 모델인 ANN과 SVR은 추정을 위해 MAV, 웨이브폼 랭스, 제로 크로싱, 슬롭 사인 체인지를 축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관절 각도와 속도를 각각 추정하는 두 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표에서 볼드로 표시된 값은 가장 높은 성능 결과이며, 별표는 연구에서 제한한 방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값을 나타냅니다. 통계 분석 결과 타 모델 대비 제한한 모델이 통계적으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TS-CNN을 통해 얻은 운동학적 정보의 예측은 다른 비교 방법들보다 관절 각도와 속도를 잘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학 정보 추정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한 피험자의 다이나믹 조건을 TSNE 적용 후 학습된 특징 분포를 몇 가지 레이어에 대해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여기 선택된 레이어 6개는 우측 모델에서 표기한 것처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후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와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첫 번째 스트림의 플래튼 레이어와 컨캐트네이션 레이어, 그리고 최종 2개의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처음 레이어에서는 특징들이 섞여 있으며 특징들이 군집화되면서 분리되다가 네 번째인 컨캐트네이트 레이어와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분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레이어의 깊이가 증가하며 추출된 특징이 더 잘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깊은 레이어 구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아이소토닉, 아이소키네틱, 플레이다이나믹 세 가지 조건에서 관절 각도와 EMG 신호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제한된 TS-CNN은 두 개의 CNN 스트림을 사용하여 로우 EMG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였으며, 첫 번째 스트림에서 3x3 크기의 커널을, 두 번째 스트림에서 7x7 커널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TS-CNN 모델의 레이어들에서 추출된 특징 시각화를 통해 깊은 레이어에서 학습된 특징들이 더 잘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본 연구는 아이소토닉, 아이소키네틱 등 여러 조건을 구성하긴 했지만 실제 수행한 제스처는 플렉션 익스텐션의 쉬운 제스처였으며, 이는 추후 지속적인 인간 운동 의도 예측이 필요한 보조 및 재활 기술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활용도가 낮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딥러닝 기반 EMG 연구를 조사하다가 투스트림 형태의 딥러닝 모델 구조를 제안한 점이 흥미로워 본 연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MG 신호를 투스트림에 동일하게 입력하였는데, 이를 제 연구에 응용하여 첫 번째
스트림에는 EMG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고 두 번째 스트림에는 IMU 데이터를 입력하는 식으로 구성하면 EMG와 IMU 신호를 모두 잘 추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